현재 경기는 현재까지는 좋다는 것이죠. 근데 왜 주가는 떨어지냐?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가? 추세적인 하락인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5월 이후로는 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목표하는 주가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전 세계 경기와 미국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네. 올 상반기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4월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4월에 주식 사십시오. 네, 계속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4월에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오해하는 거는 네. 이게 제가 4월에 주식을 사라니까 4월에 주식 살 마지막 기회다. 제가 여러 유튜브에 나가거든요. 네. 마지막 찬스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루는데. 그건 조금 왜곡된 거죠? 예. 올 한 해만 봤을 때 4월이 제일 주가가 쌀 것이다.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는 한 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4월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올 한 해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올해 중에서는 4월이 가장 주가가 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주가가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고 박스권인데 4월이 박스권 하단에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4분기 초반에는 박스권 상단에 있을 것이다. 네, 그때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뭐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이렇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한 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때도 다시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줄일 때는 반드시 경기를 봐야 돼요. 네. 예, 그런데 현재 경기는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는데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 두 개만 보시면 되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뭐 산업 생산, 뭐 서비스업 생산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라가면 현재 경기가 좋다. 아마 그림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게 꺾이면은 현재 경기가 나쁘다. 그런데 이게 2020년 5월이 저점이었었어요. 20년 5월이면 팬데믹 시작되고 그네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하면서 경기가 급소하게 위축됐다. 그 뒤로 우리 중앙은행 돈 엄청 한국은행 많이 풀었잖아요. 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경기가 V자형으로 회복된 거예요. 현재의 경기는 현재까지는 좋다는 것이죠. 근데 왜 주가는 떨어지냐? 그러니까요. 경기 좋은데 주가는 왜 그러는 거죠? 늘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동행지수 볼 필요가 없고요. 선행지수만 보면 돼요. 선행지수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서 만든 지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작년 6월에 고점을 치고 올 2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도 어떻습니까? 코스피도 작년 6월에 3,300이 좀 넘었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2,7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 좀 쉬어야 돼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굉장히 보도자료가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는데 네. 굉장히 길어요. 그거 다 볼 필요 없이 우리 금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정도만 봐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작년과 6월 고점이었는데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가? 추세적인 하락인가? 그렇죠. 헷갈리고. 그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을 합니다. 그 모델로 예측하니까 작년 6월이 고점이고 계속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작년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동행지수 지금 순환변동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지난 2월까지 올랐는데 이게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나빠지는 국면, 수축 국면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 경기가 이제 3, 4월부터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거죠. 수축 국면으로 들어선다.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네. 우리 통계청에서 기준 순환이라고 발표하는데 기준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통계청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다, 저점이었다, 구체적인 월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1972년부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11번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수축 국면 평균이 19개월이에요. 3, 4월 뭐 이게 정점을 쳤다면은 네. 19개월이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못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다가 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은 박스권 밑으로 일시적으로 확 한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4월에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사서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시라는 그런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거의 떨어졌으니까 아마 3분기 중반, 4분기 초반에는 상단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 국면을 한번 이용하십시오. 지난 시간까지는 아주 그 장기적인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해야 된다. 네. 근데 단기적인 것도 늘 우리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번 시간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뭐 일도 꾸준히 해야 되고 예.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뭔가 1년 단위를 봤을 때 뭔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런 얘기로 넘어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일평균 수출과 우리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을 예상하면서 주가를 전망하는데 그 일평균 수출이 올 4월이 가장 나빠요. 4월. 예. 근데 네. 일평균 수출이 뭐 10일 단위로 발표되는데 그 10일까지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낮거든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그러면 4월에 주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모델은 정확한 수치가 2645거든요. 2645면 지금보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2700이니까 얼마 전에 2600까지 한번 갔었죠. 네. 지금도 4월 중순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저점에 다다른 거나 예,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이제 저점에 다다랐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조금 더 10일까지는 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2465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식을 팔 시점이 아니라 네. 가지고 있는 거는 더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방송에서 대목을 보니까 네. 닥터둠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그랬다. 이렇게 제목을 내놨던데. 삼천전자요? 예.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작년에 9만 5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뭐 이거 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6만 7천 원? 지금 그쵸 6만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렇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선행지수를 보면은 작년 6월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야 했죠.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주가도 떨어진다는 거죠. 주가지수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가 주가지수를 대표하는데 제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잘 몰라요.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알죠. 네, 그런데 주가가 2600까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주가지수와 거의 같은 비율이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주가지수는 2600 근처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도 뭐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하로 떨어졌죠. 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5월 이후로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인 조금 더 거죠? 떨어질 여지는 있는데 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 기업 이익 증가 이런 것 보고 주식을 사지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근데 환율이 한때 1240원까지 올랐다가 네. 뭐 122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경상수지 그다음에
우리하고 미국 금리차, 그다음에 중국 위안 환율, 그다음에 미 달러 지수 이런 것들이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데요. 그걸로 계산하면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1,150원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식을 사면은 한 차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기간이 뭐 2분기 후반, 3분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네.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한 55%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51%로 많이 떨어졌네요.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아, 그럼 이제 곧 외국인 유입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삼성전자 주식은 오르겠네요. 예. 그게 5월에서 6월쯤부터라는 5월 건가요? 이후로 5월 아마 중순 이후로 거의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이번 하락 국면을 끝내고 박스권 상단까지 갔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표적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네. 오를 것이다. 예, 그거는 외국인이 그 주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9만 원 넘었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물론 많이 줄였죠. 근데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네. 일부는 가지고 있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좀 예.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그런 주식인 거죠. 예.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리스크 관리 수단이 있어요. 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게 인버스 ETF라는 게 있죠. 아, 인버스 ETF.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보유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그보다도 조금 더 많은 한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놨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거 손해 보는데 인버스 ETF가 삼성전자 이상이니까 전혀 손해 안 보거든요. 아.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제가 목표하는 주가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언제 이제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느냐. 지금 4월 중 이 시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시점은 누구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에 많은 거 모델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일간예측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그 시점을 찾고 있거든요. 4월이 근데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고 아마 5월 초까지도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요. 아. 5월 초에 저 미국에서 FOMC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빅스텝 한다는 거죠. 양적 긴축 한다는 것이죠. 그거 끝나고 나서면은 이미 그 이전에 시장은 반영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저는 주가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아, 있거든요. 이미 선반영이 됐으니까. 네, 선반영이 됐다고. 예, 예. 아, 그러면 사실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가였거든요. 이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그거는 이제 아주 좀 장기적인 문제인데 네.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죠.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분명한 경기 침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아마 올 연말 내년 1분기 주가는 굉장히 전 세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모델 가지고 있는 이런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아, 지금보다도요? 지금보다도 예. 내년 상반기 예, 특히 미국 주식을요. 미국 주식이요. 예. 이런 건 적어놔야 돼요. 예, 우리 주식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네. 떨어졌어요. PBR, PER,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평균 수출이나 명목 GDP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미국 주가는 그런 경제 변수에서 아직도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특히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가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라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사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수익률 얼마예요? 지금이요? 그렇게 좋지는 좋지 않죠.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네. 우리 저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미국
종목 10종목을 쭉 나열을 해놨던데 네. 그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더라고요. 어머. 올 1월에서 3월까지. 어머,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이구야.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으니까 좀 반등하더라도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미국 주식 사시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저점을 찍었을 때 사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 3월까지 1월에 3월까지 보니까 네. 개인들이 우리 많이 산 주식 10종목, 미국 주식 10종목을 해놨던데요. 우리 것보다 미국 주식 손해율이 더 컸었습니다. 떨어질 땐 또 시원하게 그렇죠. 떨어지더라고요. 미국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오를 때는 네. 굉장히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하루에도 몇 %씩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6, 그러니까요. 7%도 떨어지고. 네. 우리 주식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미국 주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미국 주식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슬프더라고요. 좀 미국 주식은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세요.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올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일단 4월에 주식을 사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왜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경제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